먼저 아까 그 자료 요구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희정 의원이 후보자의 양평 그 농지 관련해서 양평군에서 그뭐 불법적인 그 시정 공문을 보냈음에도 미행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후보자님 기억하기로 그런 공문 받으신 적 전혀 없으시죠? 네, 지금 제 기억에는 사실 공문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가 우정사업본부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후보자님 앞으로 그 양평군에서 관련된 공문이 전혀 발송조차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으로서 이 청문회를 흐리는 것은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2년 차의 목표로 성장 전략 대전환과 K자형 양극화 해소 그리고 AI 대전환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가장 그 적격인 총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자님은 우리나라 1세대 벤처기업을 글로벌 빅테크로 함께 키워낸 장본인이시고 또 여성 기업인으로서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의 그 유리 천장을 뚫어내신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큰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산자중기위에서 1년간 우리 후보자님과 함께 손발을 맞춰오면서 그 뛰어난 실무 역량과 현장 감각을 직접 함께 체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후보자님께서 기업 중심 그리고 IT 중심, 창업 중심으로만 우리 중기부를 운영하면 어떨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장관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본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또 그 경험을 살려서 다른 분야까지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례로 보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던 2025년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증가율도 4.9에서 6.9%로 높아졌습니다. 장관으로 중기부 장관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중소기업의 수출과 관련해서 특별히 애쓰시거나 정책적으로 하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네, 중기부 장관 우선 먼저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기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제일 처음에 집중했던 부분들은 사실 벤처 투자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처음 되자마자 맞았던 상황이 1,100만 폐업 상황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 폐업의 상황들을 좀 미리 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걸 타개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회복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 집중을 했고요. 이것도 역시 기술로 가능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그 300만 정도의 은행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어서 폐업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은행권과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미리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게 알림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림톡을 하고 이걸 통해 혜택을 미리 이 폐업에 대한 위기를 보신 분들은 미리 상담을 하시고 그거를 저희가 대출을 도와드리거나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부분들도 기술을 했던 것처럼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시장의 규모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상황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상황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대1 계약관계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 클 수 없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수출 분야를 어떻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했는데요. 당시에 중동전쟁 사태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전에는 관세 협상 관련된 문제들도 있어서 여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영안정 바우처 관련된 부분 집중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출에 필요한 저희의 정책적 지원들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K뷰티와 소비재 부분에 집중적으로 굉장한 성과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뷰티 업체들을 만나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수출도 굉장히 중소기업들에겐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플랫폼과 온라인 기술들을 기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연결하는 데 굉장히 집중했던 1년이었습니다. 네, 그 장관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이 국무총리로서도 잘 활용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증대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K자 양극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수출이 잘 되는 품목들은 워낙 너무나 잘 되는데 그에 반해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또 수출 경쟁력에서 밀리는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은 너무 크게 성장하고 한쪽은 지금 소외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노동자들도 대기업 노조와 노동자들과 아니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고 자산 양극화도 지금 뭐 40, 50대 그리고 60대나 아니면 청년층과의 자산 격차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K자형 양극화가 사실 우리 사회의 큰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는 사회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 양극화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극우 집단이 더욱더 번창하고 사회가 대화와 타협의 그런 정치가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의 정치가 더 활성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고 이런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좀 거시적인 좀 큰 틀에서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그 성장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숫자들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숫자가 아래로까지 잘 내려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문제들이 느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지금 굉장히 발전하는 산업화 시대 속에서 그 부분들의 성장을 이뤘다면 청년들은 이미 꽉 차여 있는 상황 속에서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떻게 잘 만들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KB 소비재 같은 경우들은 새로운 시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전통 시장 속에 있는 산업들은 그 변화의 속도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좀 속도가 느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